자, COS 프로 파이썬 1급 1차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하고 2급도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2급하고 1급도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1급 문제부터는 이제 각종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개념들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부할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한다, 시험 문제를 딱 푼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좀 접해보면서 소화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합격선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파이썬 1급 문제 1번은 대개 클래스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 있는 문제 소스 코드들을 보고 나 이거 다 이해 못하겠는데 이거를 나한테 다 내가 처음부터 작성한다고 하면은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유형들이 있어서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클래스 개념들을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1급 문제 1번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좀 접근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딜리버리 스토어라는 것이 있고 피자 스토어라는 것이 있고 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나오는 개념들이 그래서 딜리버리 스토어는 배달 음식점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 피자 스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자 스토어는 피자 배달 전문점을 나타내는 클래스이며 딜리버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스토어에 뭐 피자 스토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스토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딜리버리 스토어에 좀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피자 스토어는 이 위에 있는 딜리버리 스토어를 구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대로 써주십시오. 딜리버리 스토어 이렇게 써주시고 나머지 여기 부분 보면 비어 있는데 여기는 함수 자리겠죠. 함수 정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피자 스토어는 어떤 함수가 있느냐 여기 보면 set order list 주문 메뉴를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가 있고요. get total price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다가 써줍니다. set order list 하고 여기 셀프가 들어가겠죠. 셀프가 들어가고 여기 보면 주문 메뉴를 받아서 오더 리스트에 저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뭔가 함수 이름이 리스트 이름이 들어가겠죠. 매개 변수가. 근데 밑에 보면 딜리버리 스토어에 set order 리스트에 오더 리스트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하고 얘의 이름이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보니까 요 함수 안에도 오더 리스트라는 것을 받아서 그 안에서 있는 오더를 여기다가 자신 객체의 오더 리스트라는 거에 어펜드 한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으니까 얘를 쓰면 되겠죠. 오더 리스트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매기 변수는 하나일 테니까요. 여기 하나였으니까 셀프는 여기 클래스 안에서 쓰는 함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get total price 얘는 보니까 별도의 인수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객체만 참고를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하고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1,600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예시의 출력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클래스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급의 다른 문제들은 오히려 깊게
깊게 조금 자기가 고민을 해서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던가 그런 형식인데, 이거는 클래스 문제라는 이름으로 코드 자체는 길지만 딱 맞는 함수만 딱 내가 적절하게 매칭을 시켜주고, 매개 변수 인수를 이렇게 적절하게 매칭을 시켜주면 크게 어렵지 않겠다. 저는 지금 이 문제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문제에 쓰여 있던 대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해민거리라고 써있네요. 보면 같은 길이를 가진 두 개의 문자열에서 같은 위치에 있지만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를 뜻합니다. 이렇게 100, 10 있고 1010이 있으면 같은 길이를 가진 두 개의 문자열인데, 요거는 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맨 처음에 주어진 문자열이 같은 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위에 거는 100, 10 그대로 두고 뒤에 거는 110인데 더 긴 쪽에다가 길이를 맞춰줍니다. 더 긴 게 5자리니까요. 얘를 3개의 길이를 5자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에다가 0, 0을 채워줍니다. 즉 0을 더 긴 문자열의 길이에서 현재 문자열의 길이를 뺀 만큼 채워준다. 0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더 긴 문자열의 길이는 5였죠. 그리고 현재 문자열의 길이는 3이었는데 5에서 3을 빼면 2죠. 그래서 두 개의 0을 이렇게 채워준 것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현재 문자의 길이가 5였다 그러면 안 채워도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0번째, 1번째 이렇게 인덱스를 서로 비교하면서 1과 0을 비교했더니, 이제 얘하고 얘를 비교했더니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르다. 그러면 하나를 일단 더해주고요. 얘는 같고요. 얘도 다르죠. 그러면 또 1을 더하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같고 얘하고 얘도 같으니까 1 더하기 1은 해서 2다. 이렇게 구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면요. 먼저 길이가 더 긴 이진수 문자열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그 부분이죠. 바이너리 A의 길이와 이진수 A의 길이와 이진수 B의 길이를 비교해서 더 큰 애를 맥스 랭스에 저장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자열의 길이가 더 짧다면 문자열 앞에 0을 채워,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 이진수 문자열의 길이가 더 짧으면 아무튼 이렇게 채워준다고 써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펑션 A예요. 펑션 A는 처음에 패드 제로가 공백인 채로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패드 제로에다가 지금 받은 문자열을 붙여줄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0, 0 채우고 스트링을 더하는 건데요. 0을 몇 개만큼 해야 되냐면 더 긴 문자열의 길이 빼기 현재 문자열의 길이,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패드 사이즈를 더 긴 문자열의 길이, 요 맥스 랭스를 인수로 줬으니까 요 랭스는 더 긴 문자열의 길이겠죠. 그래서 랭스에서 현재 받은
현재 들어온 문자열의 길이를 이렇게 빼주면 0이 몇 개 필요한지 패드 사이즈에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즈만큼 반복하면서 공백이었던 패드 제로에 0을 채워줍니다. 2번 반복하면 0이 2개가 딱딱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즉 바이너리 A를 이렇게 보내면서 받아온 0을 붙인 애를 다시 바이너리 A에다 넣는다는 것은 곧 앞에 0을 채워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너리 A도 채우고 B도 채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길이가 같은 두 이진수 문자열의 해밍 거리를 구합니다. 해밍 거리를 0으로 초기화해 주고요. 그리고 그 길이만큼 i를 반복하면서, 만약 누가 누구랑 뭐 하다면 바이너리 A의 i번째 항목과 바이너리 B의 i번째 항목이 다르면, 왜냐면 i번째 위치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는 같은 거죠. 위치는 같은데 값이 다르면 해밍 거리를 1 증가시킨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해밍 거리가 2라고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자열 형태의 식을 계산하려 합니다. 주어진 식에서 연산자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연산자의 앞과 뒤에 있는 문자열을 각각 숫자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연산자에 맞게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을 미리 한번 봐볼게요. 우선 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여기 예시에 있는 1, 2, 3 더하기 1, 2라는 문자열을 여기다 한번 써보고요. 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먼저 앞에서부터 쭉 훑으면서 숫자가 아닌, 얘는 이제 연산자는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요.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 있다. 그 문자열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연산자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0, 1, 2, 3 인덱스의 값이 얘니까 연산자의 인덱스를 3이라고 이렇게 반환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다음 절차로 지금 한 게 1번이고요. 2번은 그 연산자의 앞에 있는 숫자,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 숫자와 뒷 숫자를 정한다, 정수화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수화한다. 그래서 그러면 1, 2, 3과 1, 2가 되겠죠. 그러면 그 연산자가 더하기면 합, 빼기면 차, 곱하기면 곱을 계산해서 반환한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또 하나 미리 공부를 해 두자면요, 슬라이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슬라이싱은 문자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문자열 혹은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비롯한 튜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nums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 문자열은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1, 2, 3, 4, 5, 6, 7, 8, 9 요런 문자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nums에 만약에 이렇게 5라고 해주면, 얘는 우리가 마치 for에서 썼던 것처럼 for I in range 2,5 이러면 print i를 해주면 얘는 2, 3, 4 이렇게 출력하지 않습니까? 얘가 시작 값이고요. 얘는 요 앞에서 끊어준다는 얘기니까 2, 3, 4 이렇게 될 건데, 실은 여기에 1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얘를
2, 5, 2 이렇게 하면은 2, 3, 4가 아니고 2, 4가 됩니다. 왜냐면 스텝입니다. 이게 숫자 간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원래 1이 생략돼 있을 때는 3이었을 텐데 지금은 2로 아예 명시를 해줬으니까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앞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스텝이 생략된 걸로 간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0, 1, 2, 3, 4 이렇게 되죠.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스 2 콜론 5 하면 얘는 2번 인덱스부터 자 0, 1, 2 인덱스 3부터요. 3부터 5 인덱스 앞에까지 2, 3, 4 그리고 5 앞에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3, 4, 5가 되겠죠? 이 리스트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3, 4, 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줘요. 얘가 리스트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 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겠죠?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고요. 아까 했던 응용으로 2,5 2 콜론 5 콜론 2다 그러면 3, 4, 5인데 3, 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얘를 시험 얘 지금 쓰는 김에요. 아예 한번 지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이렇게 3, 4, 5와 3, 5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 간단하게 응용해 보면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콜론을 넣어주면 앞에도 생략됐고 뒤에도 생략됐기 때문에 그냥 다 출력을 해줍니다. 다 출력을 해주죠. 이건 마찬가지. 두 개, 세 개가 생략돼도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콜론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맨 앞부터 맨 뒤까지 전부를 스텝 마이너스 1로 그래서 거꾸로 훑어줍니다. 거꾸로 훑어주면 이렇게 돼요. 이걸 이용해서 리스트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스를 아예 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넘스를 리스트로 만들면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거꾸로 집어넣은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해서 오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구조를 보시면 먼저 주어진 식에서 연산자의 위치를 찾습니다. 솔루션에 연산자의 인덱스는 보면 어디가 그 함수일까 보면 얘가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면 인덱스를 반환한다.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numerate라는 것을 자 우리가 for I in range 5 해서 프린트 i라고 하면 얘는 0, 1, 2, 3, 4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넘스에 1, 2, 3, 4, 5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러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for num in nums 하고 print num 이렇게 해주면
nums에서 하나씩 num이라는 거를 뽑아와서 걔를 출력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 5가 출력이 됩니다. 얘는 아까 인덱스를 출력한 거였죠. 근데 얘는 지금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enumerate를 쓰고 앞에다가 변수를 2개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for index value in enumerate 하고 nums 이렇게 아까 nums를 지웠으니까 nums는 1, 2, 3, 4, 5 enumerate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print index value 이렇게 하면 얘는 enumerate를 해주면 요 뒤에 있는 요 리스트에서 인덱스와 값을 뽑아와서 앞에는 인덱스를 주고요. 그러니까 이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i여도 되고 뭐 a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i 하고서 얘를 i로 바꾸더라도 요 앞에 있는 변수에 인덱스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변수에 값이 들어갑니다. 즉 얘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 1, 2, 3, 4라는 인덱스 뒤에 1, 2, 3, 4, 5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면 이 EXP는 여기서 EXP는 익스프레션이죠. 이 식에서 인덱스와 값을 하나씩 뽑아와서 값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면 인덱스를 반환해라. 즉 주어진 식에서 연산자의 위치를 찾아서 반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얘는 펑션 b고요. 이 식 자체를 주면 되겠죠. 익스프레션을 줬고요. 그럼 exp 인덱스는 주어진 연산자의 인덱스입니다. 값이 아니고 인덱스예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first num과 second num은 아까 슬라이싱 그게 여기 써 있습니다. 넘버 A와 넘버 B를 정수로 정하는데 그 정수는 이 식의 그 연산자의 인덱스 앞쪽까지 잘라서 숫자로 만들어서 넘버 A로 주고요. 연산자의 인덱스 더하기 1 그 뒤에 칸부터 뽑아와서 int로 만들어서 넘버 B에 저장한다. 그래서 얘는 식이 되겠고 얘는 그 아까 우리가 추출했던 연산자의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펑션 C에다가 식을 그대로 주고요. exp 인덱스를 위에서 반환 받아온 얘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first num과 second num이 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할 것은 이제 계산을 해야죠. 계산을 하는데 exp가 더하기면 요 숫자 a와 b를 더한 값을 리턴해 준다. 빼기면 뺀 값, 곱하기면 곱한 값 이러니까 순서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그리고 연산자겠죠. 쟤는 연산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연산자의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펑션 a에다가 위에서 우리가 반환 받아온 first num과 second num과 연산자의 여기에 줘야 될 건 연산자니까 익스프레션에 연산자 인덱스를 이렇게 주고 값을 받아오면 얘가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135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던 얘와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은 유용한 파이썬의 기능이니까 이 슬라이싱 때문에 사실 다른 C나 C++이나 이런 것들보다 문자열 다루는데 압도적으로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꼭 익혀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을 풀어볼게요.
4번은 어느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이거 문제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의식 속에는 0이란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0을 포함하지 않은 자연수가 주어지면 그 숫자에 1을 더한 수를 리턴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994, 9999가 주어지면 994, 9999 얘에 1을 더하면 9950000인데 이 의식 속에서 0이 없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이걸 1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9951111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를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라, 이런 뜻인데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넘스에 1, 2, 3, 4, 5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숫자의 1의 자리를 뒤에서부터 한번 출력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스가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프린트 넘스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의 자리 10으로 나눴다는 것의 1의 자리는 맨 뒷자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저걸 해주고 넘스를 10으로 나눈 몫으로 다시 정해줍니다. 이 얘기는 곧 1의 자리를 삭제한다는 것이에요. 얘는 1의 자리를 출력. 그러면은 1의 자리가 삭제가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넘스가 하나씩 삭제되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까지 얘를 실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54321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디지트를 1로 주고요. 그래서 이 디지트는 1, 10, 100, 1000만 이렇게 증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넘스를 디지트로 나눈 목, 즉 디지트가 1일 때는 1로 나눈 목, 즉 1, 2, 3, 4, 5가 다 포함되고요. 디지트가 10이 되면 10으로 나눈 목, 즉 1, 2, 3, 4가 되고요. 거기에 끝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트가 증가하면 얘는 디지트가 1일 때는 5를 출력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디지트가 그래서 디지트가 넘스보다 이하일 동안에 하고요. 이제 넘스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고 디지트를 10배씩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54321이 그대로 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지트는 1, 10, 100, 1000만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 넘스를 만약에 1000 이렇게 주면 거꾸로 해서 000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져다 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들을. 그래서 다시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맨 처음에 넘이 1 증가했다고 했죠. 그래서 1을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디지트를 여기다가 한번 쓰고요. 그리고 저 넘을 여기에
몫이에요. 넘을 디지트로 나눈 몫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동안, 왜냐면 저게 중간에 0이 있어야, 중간도 아니죠, 끝에서부터 훑으면서 0이 있는 거를 있는 만큼 1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버에다가 디지트를 더해줍니다. 왜냐면 디지트가 내가 1의 자리일 때는 지금 1을 더할 것이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0이 10의 자리면 10을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위에 다시 아까 그 숫자를 써보면 994, 9999 이렇게 있으면 9950000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990000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고, 1 더해놨으면 다시 10을 더해주고, 10을 더하고 났으면 다시 100을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0 언제까지 하냐면 여기 훑을 동안 0일 때까지. 이 앞은 0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숫자에는 0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의식 속에서 1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디지트는 다시 10배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인 동안 얘 0이냐? 그러면 while은 조건 반복이니까 얘가 0이면 더해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쭉쭉쭉. 그러다가 0이 아닌 순간 얘는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answer라는 변수는 우리는 쓰지 않고요, num을 그대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 995, 111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은 보시면 요거 다 읽어 보셨죠? 그림도 보셨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얘를 소용돌이수라고 합니다. 소용돌이수.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요. 그걸 구현하기 전에 먼저 연습을 해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열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그냥 바로 구현을 할게요. 모양을 먼저 배열에 1, 2, 3, 4, 5라고 하나씩 집어넣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ums는 0, 0, 0, 0 for i in range 해서 n만큼 넣고요. n을 만약에 5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5라고 n이라고 넣고요. 그리고 nums의 i는 i 하면 0, 1, 2, 3, 4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i 플러스 1 해주면 프린트를 안 했네요. 자, for i in range n에 print nums i 요렇게 해주면 1, 2, 3, 4,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 방식을 이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저기 들어갈 숫자를 내가 count라는 이름 하나 둘 셋 이렇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셀 거예요. 그러면 count를 1을 더해 주고요, 얘에다가는 이제 count를 더해 주는 것이죠. 그러고 출력을 해도 똑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해 줄 거예요. y는 마이너스 1 해주고요, y도 증가할 겁니다. 쟤는 이제 좌표예요.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고 출력을 하면 역시 똑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y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을 쓸 건데 1차원 배열에서도
열이 증가할 때 y를 이렇게 사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y를 맨 처음에 마이너스 1을 주고 1씩 더하면 y는 0, 1, 2, 3, 4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0, 1, 2, 3, 4 인덱스에 카운트를 넣는다. 아니 왜 이 1차원 배열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를 꼭 써야 됩니까? 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걸 만들 거기 때문에 6, 7, 8, 9, 10, 11, 12, 13, 10, 예, 그냥 콤마 빼고 쓸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오늘 만들 소용돌이 수가 꽤나 이 인덱스를 빡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다른 조금 더 쉬운 모양들은 굉장히 익숙해서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출력한다. 요거는 조금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뒤로 바로 넘어가시면 조금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먼저 얘를 한번 해볼게요. 0 for j를 주고요. 그리고 for I in range n으로 주고요. 그리고 카운트는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x는 역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x가 먼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x는 0, 1, 2, 3, 4 이렇게 될 거거든요. 즉 x가 행이에요. 0행, 1행, 2행, 3행, 4행 x가 0, 1, 2, 3, 4로 증가할 동안 y는 0, 1, 2, 3, 4 다시 돌아가서 0, 1, 2, 3, 4 다시 돌아가서 0, 1, 2, 3, 4 그러니까 x 행이 증가할 동안 y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다시 처음부터 해서 증가한다.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행이 증가할 동안 x는 1이 증가하고요. y는 그냥 마이너스 1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카운트는 언제 증가하냐면요. 이 속안에서 얘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y는 이때 비로소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운트도요. 이때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nums의 x의 y, x행의 y열의 카운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x는 처음에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 반복문이 돌면서 1씩 증가했으니까 x는 0, 1, 2, 3, 4가 될 것이고요. 0, 1, 2, 3, 4가 될 것이고요. y는 마이너스 1로 행이 바뀔 때마다 초기화가 다시 돼서 그 열이 증가할 때 y가 증가, 즉 y를 열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이 증가할 때 카운트는 1씩 증가했죠. 근데 카운트는 초기 값을 0으로 줬기 때문에 1 증가하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행과 열에다가 카운트를 집어넣습니다. 요게 지금 인덱스를 이렇게 많이 써야 돼 이러면서 머리가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요. 요 정도를 계속 반복 숙달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소용돌이 문제까지 잘 푸실 수가 있어요. for j in range n에다가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출력을 하는데 i의 j를 출력하고 한 칸씩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 다음 거를 보면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이제 소용돌이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로 이렇게 처음에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6, 7, 8, 9, 10 감소하면서, 누가 감소하냐면 열이 감소하면서 쭉 들어오고요. 다시 원래대로 가고, 다시 감소하고, 다시 열 증가하고, 그러니까 행이 증가, x가 증가할 동안 y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이 해봅시다. 먼저 맨 위에 열을 따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위에 열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빼고, 그럼 4줄이 남았지 않습니까? 4행이 남았지 않습니까? 4행은 둘로 나눠서 이렇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감소하고 증가할 때마다도 x는 증가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레인지 n에다가 y는 플러스 1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x는 1 증가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x는 0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그리고 카운트도 1 더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넘스에 x, y에 카운트를 넣어 줍니다. 요걸로 이제 맨 윗줄이 된 거예요. 맨 윗줄 다음에는 얼만큼 반복하느냐, for i range n에서 1을 뺀 수면 4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만약에 n이 7이었다 그러면은 6 나누기 2에서 3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한 다음에 그 속 안에서는 뭘 할 거냐, 일단 감소가 있고요, 증가가 있겠죠. 그럼 감소는 맨 처음에 여기부터 와야 되니까, 그러면 y는 n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y가 요거를 거치면서 n-1까지는 증가를 했죠. 0, 1, 2, 3, 4 했으니까. 그러면 감소를 하기 전에 y는 n으로 정해주고요. 그 속 안에서 얘는 어차피 거꾸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좌표는 내가 감소시켜주면 되니까요. 얘는 n만큼 반복을 하는데 그 속 안에서 y를 1씩 빼주고, 감소할 때도 x는 증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는 역시 증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넘스에 x, y는 카운트 넣어주고요. 지금까지 감소였고요. 증가는 다시 y는 마이너스 1인데 x는 역시 한번 또 증가했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행은 계속 증가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통일성 있게 내려주겠습니다.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n번 반복을 하면서 y는 1 증가하고 카운트는 1 증가하고 넘스의 x의 y는 카운트, 요렇게 하고서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6, 7, 8, 9, 10, 1, 2, 3, 4, 5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n을 7로 바꿔 보겠습니다. 작은 숫자 먼저 해볼게요. 이러면 1, 2, 3 쭉 갔다가 4, 5, 6 쭉 갔다가 7, 8, 9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로 하면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좀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할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소용돌이수 오늘의 문제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가 풀어보니까 1차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손이 많이 가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에라도 한 문제 틀리는 거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이 과정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얘의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얘가 한 줄이 쭉 갔죠.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 하나, 하나. 이렇게 숫자가 n-1, n-1, n-2, n-2, n-3, n-3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요. 그 숫자 언제까지 줄어드냐면 1, 1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방향은요. 아래로 4번,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가고요. 숫자는 4, 4, 3, 3, 2, 2, 1, 1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님 맨 처음에 좀 보기 좋게 5로 두고요. 얘는 이제 다 똑같죠. 카운트도 똑같고요. 처음에 X, Y를 처음에 맨 윗줄은 그냥 간다고 했으니까요. X는 0인체로 시작하면 됩니다. X는 이제 0행 그대로 Y만 증가할 거니까 Y는 마이너스 1 주면 되고요. 그러면 Y를 1 증가하고 카운트도 1 증가하고 넘스의 X의 Y의 카운트를 줍니다. 이걸로 맨 윗줄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for i in range n-1부터 시작해서 0까지 마이너스 1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i는 4, 3, 2, 1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간에서 이제 배열을 하나 쓸 건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좌표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0행에 0열, 1열, 3 아니죠. 0행에 0열, 1, 2, 3, 4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좌표만 표시해 보면 0, 0, 0, 1, 0, 2, 0, 3, 0,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어디 좌표로 가야 되냐면 이제 x만 증가하면 되죠. 그래서 1, 4, 2, 4 잘 따라오고 계시죠? 3, 4, 4, 4 여기까지 보면 0행 0열 여기 0행 1열 여기 이렇게 쭉 0, 4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1, 4 하면 1행의 4열 2, 4 하면 2행의 4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이렇게 증가하려면 아래는 x는 1 증가, y는 그대로
왼쪽은 x 그대로 y는 1 감소, 위로 갈 때는 x 1 감소 y 그대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x 그대로 y는 더하기 1. 요거를 이제 숫자로 표시해 보면 x가 1 증가 y는 그대로,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x는 그대로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위로 갈 때는 x는 1 감소 y는 그대로, 오른쪽은 x 그대로 y는 1. 요렇게 해서 얘를 리스트에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x에 1, y에 0 더해주고, 그 다음 얘 x는 0 그대로 y는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릴 거거든요. 반복이니까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그래서 얘를 무슨 이름으로 쓸 거냐면 여기다가 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디렉트라는 이름으로, 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요 배열을 만들어 놓고 쓸 거예요. 그리고 디렉트 카운트라는 것을 둘 겁니다. 카운트는 0, 1, 2, 3으로 증가할 거예요. 1, 2, 3, 0, 1, 2, 3으로 증가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x랑 y를 어떻게 더할 거면요, x에는 누구를 더하냐면 디렉트 카운트 번째, 그러니까 0, 1, 2, 3번째에 0, 왜냐면 x가 앞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y에는 누구를 더할 거냐면 디렉트 카운트 1, 요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디렉트 카운트가 지금 0이다 그러면 요 0번째 항목에 x니까 그 앞에 숫자 얘 1을 더해 주는 거고, y는 그 디렉트 카운트의 요 항목에 1번째 인덱스 얘를 더해 주고, 요런 식으로 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디렉트 카운트를 그대로 가져다 쓸 것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 얘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증가할 거잖아요. 이렇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디렉트 카운트 퍼센트 4라고 하면 0번째 인덱스는 그대로 0, 1, 2, 3 이렇게 될 거지만 4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5를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고, 그래서 걱정 없이 저 디렉트 카운트를 계속 증가시키더라도 우리는 디렉트 카운트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디렉트 카운트에 4로 나눈 나머지, 즉 얘를 이렇게 쓴다면 디렉트 카운트가 계속 증가해도 계속 0, 1, 2, 3 인덱스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맨 윗줄 했고요. 이제 4, 3, 2, 1로 들어왔죠? 그러면 두 번씩 합니다. J는 몇 번 반복하냐면 i번 반복합니다. 이제 i가 4, 3, 2, 1 될 동안 그만큼 반복하는 거예요. 4칸 내려오고 4칸 왼쪽으로 가고 3칸 위로 올라가고 이럴 거니까. 그럼 요게 될 때마다 디렉트 카운트는 더해줘야 됩니다. 디렉트 카운트는 더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x는 얘 이제 위에 가져다 쓰면 돼요. 이제 주석을 없애주고요. 이렇게 하고, x에는 요 디렉트 카운트가 증가했으니까 그 번째에 0값 얘를 증가시키고 y는 증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냥 카운트는 여기서도 증가를 해야죠. 그래서 넘스의 x, y는 카운트 한번 하고요. 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방향만 1 증가시켜주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했으면 요 밑에 거는 필요 없는 애들이고, 요게 아마 1차 문제 중에 가장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2, 3, 4, 5 갖고 6, 7, 8, 9 맞고 0, 1, 2, 3, 4, 5, 6. 자, 4번 내려갔고 4번 왼쪽으로 갔고 3번 위로 갔고 3번 오른쪽으로 갔고 2번 2번 1번 1번 이렇게 됐죠. 7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잘 작동을 합니다. 이제 얘를 우리 문제 이제 갖고 와야죠.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야 될 것들 만들어 놓을게요.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얘를 만들어 놓고 디렉트 카운트는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카운터는 0 만들어 놓고 x는 0, y는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저것도 만들어 놔야죠. 넘스도 넘스 배열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기부터 맨 윗줄을 갑니다. 맨 윗줄은 y만 증가하면 되겠죠. y만 증가하면 0, 1, 2, 3, 4 이렇게 증가할 거니까, 그래서 y 증가하고 카운트 증가하고, 그러면 넘스의 x는 0인 채로 있으면 되죠. 첫 줄이니까. 여기에다가 카운트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줄 i는 n-1부터 0 앞에까지 1씩 감소한다. 그 속안에서 디렉트 카운터가 1 증가하고 range i만큼 반복하면서 x는 디렉트 카운트 %4, 4로 나눈 나머지에 0을 더하고 y는 똑같은 거에 1번째를 더하고 그리고 카운트도 더하고 이제 x에 y에다가 카운트를 집어넣는다. 얘를 한 번 더 반복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줬으면 끝났고요. 빠진 거 없나? 이제 answer는 뭐냐면요. answer는 그 우리 여기에서 얘랑 얘를 더한 값, 요 0행 0열, 1행 1열, 2행 2열 더 길어지면 쭉쭉쭉 3, 3, 4, 4 요렇게 걔를 더한 값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answer는 맨 처음에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으니까 요 밑에서 for i in range n 해주고 j는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xy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nswer에다가 누구를 더하냐면 nums의 i행 i열을 쭉 더해주면 출력을 하면 됩니다. 15와 4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요거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1, 2, 3, 4, 5 돌아가는 모양을 보여드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잘 실행되는 것을 보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죠. 이 참고로 이 디렉트를 어디서는 이렇게 쓸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x는 뭐 이러고서 x만 따로 1, 0, 마이너스 1, 0 이걸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데요. 선생님 왜 위에 이렇게 더 복잡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 저렇게 하려면 x는 디렉트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d에 x에 i번 아니죠? 디렉트 카운트 번째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코드 우리가 지금은 처음부터 만들었지만 남이 만든 코드를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뭐 지그재그로 가는 거, 뭐 그냥 쭉쭉쭉 가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오늘 요 문제를 풀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반복하면서 안 보고도 좀 입력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숙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소용돌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론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응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소용돌이만 해서 외울래,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만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까지 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 아주 길었습니다. 요 5번 문제 넘어갈게요. 6번 체스판이 이렇게 있죠. 8열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풀이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A7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한테 방법은 먼저 이렇게 8열짜리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체스판을 임의가 아니죠. 8열 배열을 0으로 채우고요. 들어온 말을 여기서 1로 바꿀 겁니다. 근데 보기 편하게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해둘게요. 얘가 있으면 나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Y로 표현을 할게요. X가 만약에 1 증가했다, 즉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요럴 경우와 X가 1 감소했다 그러면 역시 X가 마이너스 2 아니 Y가 마이너스 2 Y가 플러스 2 요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X가 플러스 2가 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Y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가 됐다 그러면은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Y가 플러스 2인 경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운데 쪽에 있었기 때문에 8경우를 모두 갈 수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X가 어떻게 되고 Y가 어떻게 됐을 때 그 범위가 요 안쪽에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3으로 바꿀게요. 얘랑 얘만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산은 할 수 있으되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죠. 그래서 계산을 카운트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3만 이렇게 카운트가 되겠죠. 세 군데를 갈 수 있다. 요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단 A7 요렇게 주어지면 얘를 A는 위에 A행, B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0행이지 않습니까? 0행 7은 7번째 칸인데 우리 인덱스로 치면 6인덱스입니다. 그래서 0행 6열 요런 숫자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즉 X는 0, Y는 6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스키 코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A는
A, B, C, D 대문자 기준이요. 대문자 이렇게 있을 때 얘는 65, 66, 67, 68, 69, 70 이렇게 됩니다. 아스키 코드에 이 숫자와 문자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는 97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 C, D, E, F 이렇게 있으면 97, 98, 99,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A, B, C, D, E, F 이렇게. 그리고 드물지만 0, 1, 2, 3 이렇게 문자열로 숫자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 48부터 48, 49, 50, 51 이렇게 계산을 해서 65부터 90까지 97부터 122까지 48부터 57까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문자들도 다 숫자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65라는 숫자로 저장을 하고 이 똑같은 숫자를 시 언어를 사용하시면은 다 그대로 아직도 그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수 있지만 이 65에다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65에 캐릭터를 이렇게 씌워주면 얘를 프린트하면 캐릭터라는 요 함수에다가 65라는 인수를 주면 얘는 A를 출력을 해줍니다. 반대로 ORD라는 거를 쓰고요, 요렇게 문자를 주면 얘는 65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7을 이렇게 X, Y에 몇 행 몇 열 이렇게 바꾸는 방법 하나와, 그리고 그 좌표로부터 그 XY 좌표로부터 나이트가 이동할 수 있는 자리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은가, 즉 행이 0, 1, 2, 3, 4, 5, 6, 7 요 범위에 있고 AND 열도 요 범위에 있는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요거를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X는 POS가 A7이죠. 그러면 요 A만 뽑기 위해서 요 문자열에 0 인덱스 값 시면 이제 A가 들어왔을 건데, 얘를 ORD를 씌워주면 숫자가 된다 그랬죠? 그 숫자는 만약에 A일 경우에는 65를 우리가 받을 거니까 얘로부터 65를 빼주면 A는 0, B는 1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좌표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Y는 조금 간단해요. POS 1에 Y는 이제 숫자로 줄 건데 우리는 1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0열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로 숫자화 시켜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은 0으로 바뀌고 2는 1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문자열로부터 우리의 좌표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0행 0열부터 시작하는 좌표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move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x가 만약에 1이 증가했을 때 y는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고요, x가 역시 1이 증가했을 때 2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갔을 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요거를 여기서 보면 요런 경우가 되겠죠. 아래로 1,
증가했을 때, 행이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요 자리를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 규칙대로 이렇게 해보면 1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 규칙이 있죠. 1 마이너스 1 그러면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음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으면 여기만 이제 채우면 됩니다. 마이너스 2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 2가 들어가고요. 얘는 2가 들어갔으니까 1 들어갈 차례죠. 마이너스 1 넣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넣고 그리고 이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붙이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저는 원래 콤마를 하면은 그다음 한 칸은 거의 무조건 띱니다만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요번만은 예외로 어차피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두겠습니다. 그럼 8방향을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 반복문을 돌립니다. 요 8번을 돌리면서 무브한 x는 움직인 자리의 x는 x에다가 무브의 i번에 0을 더한 거고요. 움직인 자리의 y는 y에다가 무브의 i번째에 1을 더한 거죠. 이렇게 i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갈 동안 0번째에 얘 0인덱스 얘를 x에 더하고 x는 아까 정해진 상태에서 자기한테 더하는 게 아닙니다. 걔는 계속 정해져 있는 채로 그때그때마다 move x, move y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옮겨진 자리에 move x가 0 이상이고 8 미만인가, 즉 범위 안에 있는가, 그리고 얘도 무브한 옮겨졌을 걸로 예상되는 그 좌표가 범위 안에 있는가, 그러면 answer를 플러스 1 해준다. 이 answer는 초기화를 그럼 여기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answer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됐죠. 근데 이게 얘랑 맞기는 합니다만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아직 확신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드를 여기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드를 여기다가 만들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있던 그 말의 나이트의 자리에다가 1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이럴 경우는 x와 y의 자리에 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이 있던 자리고 여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잘 되나? D에 3으로 바꾸면 자 1, A, B, C, D 행의 0, 1, 2, 3번째는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8군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것도 역시 조금 길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좌표 움직이는 거, 특히 이 COS 프로 1급 문제에서는
이 나이트뿐만 아니라 비숍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몇 칸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활용하는 부분은 많이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7번.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두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합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있을 때는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뉴 리스트에는요 집어넣을 건데 두 개가 이게 필요합니다. ARR A의 인덱스와 ARR B의 인덱스 이렇게 필요합니다. 얘는 처음에 0으로 두고요. 얘도 0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 각각 리스트의 이 인덱스 번째 항목을 봅니다. 즉 0 인덱스 값을 비교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2와 0을 비교해서 더 작은 애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집어넣은 쪽의 인덱스를 1 증가시켜요. 그럼 마이너스 2와 0이 비교됐다가 이제 얘는 1이 됐으니까 얘는 빼지고 얘하고 얘를 비교합니다. 3과 0을 비교하면 0이 작으니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뺀 애의 인덱스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3과 1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작냐면 1이 작죠. 그러면 얘는 증가해서 5와 3을 비교하면 3이 작으니까 위에 거를 넣고요. 또 얘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2, 0, 1, 3, 5, 9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하다가 어느 한쪽 리스트가 끝까지 다 소진을 했다. 끝까지 다 소진을 했으면 걔는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걔는 안 보고 이제 남은 소진되지 않은 리스트 쪽만 쭉쭉쭉 증가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10, 11, 12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여기 비교한 순간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9까지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 인덱스가 얘의 길이보다 얘의 길이만큼 된 순간부터는 이제 나머지만 훑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여기 만들어 놨는데 ARR A 배열의 그 인덱스의 값이 B 배열의 해당 인덱스 값보다 작으면 이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A 인덱스 값을 집어넣고 A 인덱스는 1 증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B 쪽이 증가한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요. 둘 다 남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둘 다 얘네가 진행 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이 끝에 도착하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이 나머지만 쭉쭉쭉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ARR A의 인덱스가 ARR A의 길이보다 작고 길이가 같아졌으면은 그 인덱스가 길이와 같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얘가 4개짜리 배열인데 맨 마지막 인덱스는 3이죠. 근데 얘가 4가 됐다. 그 얘기는 저기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작아야죠. 그리고 ARR B의 인덱스가 ARR B의 길이보다 작을 동안만 얘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봅시다. 이제 얘는 A만 들어가는 거죠. A만 들어가는 거는 A 인덱스 쪽이 아직 길이보다 작다.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얘는 B 인덱스 쪽이 아직 얘보다 작다. 이거를 굳이 어차피
끝에 갔어도 비교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에는 이제 이게 나중에 정렬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렬에서는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산을 하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마이너스 2, 0, 1, 3, 5, 9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문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후보에 대해서 요거는 문제는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의 구조를 이렇게 투표한 번호가 투표자의 후보자의 번호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보트 밑에 있는 리스트 이름을 그대로 쓸게요. 보트 카운터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번 후보, 3, 4, 5번 후보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는 이 인덱스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즉 1번 후보가 투표 받았다 그러면 1 인덱스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2번, 자 5번이니까 5, 4, 3, 2로 갑시다. 그러면 5, 4, 3, 2는 그대로 다 1, 1, 1, 1 이렇게 증가를 했겠죠? 1, 1 다음 5, 2, 5, 5, 4 그러면 5, 2, 5, 5, 4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많이 득표한 게 어떤 숫자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4가 최대 득표 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최대 득표 수랑 같은 저기를 보는 겁니다. 누가 같으냐? 그러면 5가 같죠? 그러면 저 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고 그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최대 득표수와 같은 득표 값을 가진 인덱스, 즉 후보 번호를 반환한다. 요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이 카운터 배열을 할 때는 n 플러스 1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은 그 n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싶으니까. 플러스 1이 없었으면은 n번이 아니고 n-1번에서 끝났겠죠. 그래서 요 득표 배열에서 하나씩 뽑아와서 얘는 i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값을 가지고 온 거죠. 그 값을 인덱스로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i라고 쓴 것일 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완성이 됩니다. 요거를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이 보트 카운터에서 가장 최대값을 맥스 밸류라고 한다. 그러면 최대값을 정하는 거죠. 최대값을 정한다. 그리고 요 후보 번호를 넣어둘 리스트를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후보 번호만큼 쭉 돌면서 인덱스를 뽑아서 인덱스는 이제 여기는 안 훑네요. 여기부터 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번째 값이 요 최대 득표와 똑같다면 후보 번호를 요 new 리스트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거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인덱스 그 자체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인덱스 자체가 후보 번호이기 때문이에요. 같다면 4번을 넣는 게 아니죠. 아니, 4표를 받은 5번 후보를 넣어야 되니까 이 후보에 해당하는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인덱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idx를 넣으면
이렇게 5번 후보가 제일 많았고, 얘는 얘 두 표니까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네요. 근데 후보 번호는 낮은 것부터 훑었으니까 2, 3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0이 가위, 1이 바위, 2가 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기면 3칸. 그러니까 A 학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A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학생이 낸 것이 B 학생을 이기는 것이라면 3칸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이 아니네요. 비기면 가만히 있는다. 지면 제자리에 있는 지면 1칸 내려간다. 단 제일 아래 칸에 있으면 더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보면 이 펑션은 내가 매기 변수로 받은 얘가 0이면 1을 반환하고 1이면 2를 반환하고 2면 0을 반환한다. 즉 가위면 바위, 바위면 보, 보면 가위를 반환한다. 다른 말로 이기는 수를 반환한다. 내가 여기다가 가위를 넣으면 그거 이기는 게 뭐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카운트는 계단 위치죠. 몇 번째 칸에 있는지. 그래서 A가 낸 거를 이렇게 쭉 훑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낸 게 똑같다면 비긴 거니까 그냥 컨티뉴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A가 낸 것이 펑션에다가 B를 인수로 주면 누구를 주냐면 B를 이기는 수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를 이기는 수와 A 값이 같다. 즉 A가 이겼다면 3칸 위로 올라가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1 감소하는데 여기 조건이 있죠. 단 카운트가 0보다 커야만 감소하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0이다 그럼 더 안 내려가는 거죠. 0보다 커야만 1 감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else를 그대로 둔 채로 여기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max 해서 1 감소했는데 0과 비교해서 0이 더 크면 0으로 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 한 게 0보다 더 클 테니까, 아니면 같거나, 그래서 요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언어에 따라서도 한 줄만 딱 바꾸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방법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이네요. 10번 문제는 여러가지 규칙이 있죠. 저 규칙을 보겠습니다. 단 한 번 살 수 있고, 단 한 번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즉 첫날은 못 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은 사야 되고 한 번은 팔아야 됩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날이 아니라면 그날 팔 수 있는 그날 가격과 그 전날까지의 최소 가격의 차, 즉 그날 가격에서 최소 값을 뺀 것이 이제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 수익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변수가 필요한데요. 최소 가격을 저장해 둘 변수와 수익의 최대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COS 프로 2급에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최대값 변수에는 초기 값을 작은 수로 저장, 최소 값은 초기 값을 큰 수로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인피니티 무한대로 이렇게 큰 값을 넣어놨고요. 이 무한대라는 것은 이 문제에서 포함되는 숫자의 범위보다 큰 숫자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임시 변수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놨어요. 그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죠. 얘는 최소값을 저장하는구나, tmp는. 그리고 answer는 거꾸로 그 무한대에 마이너스 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엄청 작은 거니까 얘는 최대값을 저장하겠구나. 우리한테 필요한 안 그래도 대답이 가장 큰 수익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날부터 들어있는 가격에서 하나씩 뽑아와서 이 조건은 일단 빼고 봅시다. 빼고 본다면 이 tmp라는 거를 tmp와 프라이스를 비교해서 적은 걸로 계속 정해주는 거니까 tmp는 추측을 할 수 있죠. tmp는 가격의 최소 값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mp는 처음에 무한대로 큰 값을 넣어놨었는데 큰 값이 아니다라는 것은 첫날에는 tmp가 inf랑 똑같겠죠? 근데 첫날 지나고 나면서 얘가 최소값으로 바뀔 테지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첫날이 아니라면 answer는 최대값, 자기가 갖고 있는 answer 값과 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날 가격 빼기 최소값의 최대값을 저장한다. 즉 얘는 그날 가격 프라이스와 거기 빼기 지금까지 저장해 두고 있는 최소값을 뺀 이 수익이 최대인 값을 계속 바꿔서 저장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2와 마이너스 2,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출력값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COS 프로 1급 문제를 같이 보러 봤는데 아마 지금 그 합격 점수가 700에서 600점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푸는 것들 조금 다양한 유형을 접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하고 풀어보면서도 어떤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다양한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COS 프로 1급 시험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거든요. 이게 90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문제에 9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5분 안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구상, 설계하는 거를 한 1, 2분 안에 끝내시고 나머지 직접 코드로 치면서 구현하는 거를 한 3, 4분 안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틀린 거 없나 이렇게 보는 시간까지 합치면, 근데 어려운 문제 잡고 있느라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으면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나 이거 풀 수 있는데 못 풀었네 이러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시험은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쭉 보면서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거 바로 풀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먼저 내가 풀 수 있는 걸로 점수를 채워 놓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뒷부분에서 충분히 시간 들이면서 어느 정도 포기할 문제는 포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시험에 임하시면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도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도 거의 시험 시간하고 비슷하게 걸렸네요. 여러분들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꼭 문제 풀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걸 하면서 다른 문제 유형이 나오면 또 응용도 해서 풀 줄 알고 이래야 되니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